자, 안녕하세요. 오늘 있었던 고2 수학 모의고사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까지 라이브로 이제 제가 그 문제를 실제로 푸는 걸 촬영을 했는데, 제가 현역이 아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빨리 풀진 못했어요. 한 70분 조금 덜 걸렸나? 그런데, 우리 실수도 몇 개 있었고, 좀 아쉽네요. 오히려 어려운 문제를 되게 잘 풀었는데, 애매한 문제들에서 시간 낭비가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좀 저도 반성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한 문제 한 문제씩 해설 강의를 찍어볼까 합니다. 참고로 이거 끝나고 고1도 한번 찍어볼 것 같고, 이어서 내일 있을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촬영을 할 예정이니, 만약에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내일 이 시간에 오셔서 수업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죠? 그냥 지수법칙을 간단히 쓰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여기 통일이에요. 너무 얇나? 그러니까 9라는 숫자가 방해가 되니까 3의 제곱으로 이렇게 고쳐서 이런 식으로 지수법칙을 써줄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제는 로그에 이제 덧셈을 곱셈으로 바꾸는 성질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얘의 주기는 원래 코사인 x의 주기가 2파이인데 여기가 3분의 x로 바뀌었죠. 그러면 보시면 얘가 2파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x는 3 곱하기 2파이만큼 바뀌어야겠죠. an 일반항을 세워보면 a1의 r에 n-1승입니다. 그럼 얘를 계산을 해보면 a1 곱하기 r에 3승 곱하기 a1 곱하기 r에 5승을 한 64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미지수가 두 개인데. 근데 보통 이럴 때는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못하셨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미지수 두 개를 완벽하게 구하지 않아도 답을 구할 수 있는 경우죠. 실제로 A5는 A1 곱하기 R의 4제곱이기 때문에 64의 루트를 씌우는 게 됩니다. 양수라고 하니까. 네, 이거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에도 아마 포함이 되실 텐데 마이너스 1의 우극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서 따라가 보면 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1의 좌극한은 이렇게 돼가지고 1이 됩니다. 그래서 3이 나오게 됩니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고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우면 사인 값이 나오게 되고 사인이 5분의 3이면 코사인은 이런 식으로 구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나와도 되고 아니면은 사실 눈치가 좀 빠르시다면 이거 보고 3대 4대 5를 바로 떠올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굳이 이렇게 번거로운 계산을 거치지 않아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등차 수열이니까 바로 일반항 써주도록 할게요. a1 플러스 2d 더하기 a1 플러스 5d가 25다. 암산으로 조금만 이제 빠르게 따라오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식 이거라고 하네요. 그럼 이들을 연립하면 a1이 2고 d가 3이 나오겠죠. 그럼 a4는 2 더하기 3 곱하기 3을 하면 11이 나오게 됩니다. 지우개 또 너무 많네. 자, y는 3의 x승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식을 써줄 수가 있겠죠. 얘가 이제 이 점이 얘를 지나야 되니까 3의 7-m승 더하기 n이 5다. 근데 점근선이 이거다. 원래 y는 3x의 점근선은 0이에요. y는 0.
근데 여기서 얘를 평행이동할 때 얘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왜?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얘만 영향을 이렇게 주게 되고, 그래서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n이 돼요. 뭐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 얘를 보고 찾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그래서 n이 2가 나옵니다. 그러면 3이 3에 7-m승이어야 되니까 m은 6이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답은 8이 됩니다. 뭐 2등변 삼각형을 아무거나 이렇게 그려줘요. 이씨. 자,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A, B, C라 했을 때 여기를 세타를 합니다. 이래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2분의 1 AB sin 세타 공식을 이용해서 이게 되겠죠. 근데 이게 1보다 크길 바란답니다. 그럼 sin 세타는 2분의 1보다 커야만 하겠죠.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굳이 특이값? 뭐라 하죠? 특수각의 값을 외우지 않고 잘라서 보통 하는 편이에요. 그럼 이게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라는 것을 금방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구해줘야 되니까. 근데 왜 이걸 2배를 해줬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y는 x제곱과 루트 nx가 만나는 것. 이거 뭐 여기 좌표가 바로 루트 n, n으로 나와요. 여기가 0,0이죠. 얘네 둘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얘는 루트 n의 제곱 더하기 n제곱 루트 하면 루트 n제곱 더하기 n이 됩니다. 이게 fn이죠, 결국.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 뭐 n1부터 몇 가지? 10까지. 그냥 루트 벗길게요. 이건데 여러분들 이거는 부분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쭉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렇게 해서 다 지워지고 11분의 10이 나오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이 좀 더 많아지죠. 그림이 많은 경우에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나 한번 보면 먼저 얘를 그려요. fx를 그려요. 그 다음 얘의 점근선이 얘래요. 이거. 근데 그러면 점근선 바로 알 수 있죠. 이게 x는 p가 돼요. 그 말은 얘랑 얘의 x좌표가 각각 p로 시작을 한다 라는 거고요. 얘는 참고로 그냥 0이겠죠. 여기는 뭐 2의 p승 플러스 1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은 뭔가 봤더니 문제에서 g의 점근선이래요. g의 점근선은 평행이동을 1만큼 했으니까 y는 1이 됩니다. 그러면 y좌표가 1이 되는 여기를 찾아보면 p 플러스 2, 1이란 걸 구할 수가 있어요. 뭐 조금의 암산을 섞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수식화해야 되니까 밑변을 여기로 잡고 높이를 이만큼으로 잡으면 이제 2의 p승 더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한 게 6이어야겠죠. 그러면 2의 p승이 5가 나오고 p가 로그 2에 5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굉장히 빠르게 잘 넘어오고 있습니다. 수열에 대해서 뭐 규칙이 조금 달라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제 수학 1을 하실 때 여기서 좀 고생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열의 규칙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익숙하게 접한 등차 수열 혹은 등비 수열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딱히 고정된 풀이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아야 되고 또 많은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경험을 쌓아서 직관으로서 이런 문제는 보통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게 보통 최선인 경우가 많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저도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게 8인데 문제에서 6, 7을 묻고 있죠. 그럼 그냥 노가다가 저는 하고 싶더라고요. 실제로 답지 풀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구하면 돼요. A8은 이 위의 식을 이용해보면 로그 2에 A7입니다. 근데 이게 5예요. 그럼 A7은 2의 5승인 32가 되겠죠. 근데 A7은요.
2에 A6 더하기 1이에요. 근데 이게 32예요. A6 더하기 1이 5란 거고 A6은 4란 겁니다. 그래서 36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쉽죠, 쉽죠? 여기까지 사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반지름이 2고 이제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얘랑 얘랑 동경이 일치한다는 게 결국 제일 핵심 정보겠죠.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동경이라는 게 이렇게 뭐 이렇게 있을 때 이 얼마나 돌아갔는지 결국 이 각도가 동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타라 했을 때 8세타도 뭐 몇 바퀴 돌았는지 이제 뭐 돌았겠죠, 열심히. 그래서 8세타도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왔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걸 푸는 규칙은 여러분들 이미 외우고 있었겠지만 이 두 각을 뺐을 때 두 각의 차이가 이제 한 바퀴 도는 것의 정배수가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세타는 7분의 2n 파이 꼴이 돼야 돼요. n은 정수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 문제에서 나온 이 조건에 의해서 얘가 이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걸 만족하는 n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타가 7분의 2파이구나 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 2분의 1 r제곱 세타 공식을 쓰게 되면 7분의 4파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닫힌 구간에서 이 함수의, 정확히는 연속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함수 연속에 나오는 건데 벌써 시험 범위인가? 솔직히 저는 이제 모의고사 출제 범위는 잘 몰라서 일단 풀이를 해보면 이 연속함수니까 당연히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도함수의 활용까지 공부를 하신 분이 있다면 극값 혹은 이제 양끝값 중에서 존재하겠다 이런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이 로그 함수가 항상 증가해요. 항상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지금 밑이 3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 결국 이 안에서의 최대값의 위치랑 얘의 최대값의 위치가 같게 되고 최소값 또한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해주면 사실상 문제가 거의 끝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잠깐 이렇게 가져와서 여러분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값 구하는데 여러분들 뭐 다 알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x가 3일 때 최소값이 나오죠. 뭐 k-9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에서 제일 멀어야 되죠. 반대로. 그건 0이에요. 5가 아니라. 그래서 이때 x 값은 k-몇이죠? k가 나오죠. 그냥 k. 그러면 실제로 실제 최대값은요. 실제 최대값은 사실 둘 중에 뭐가 큰지는 이제 자명하니까 이제 이거랑 이게 각각 최소값과 최대값이 되겠죠. 실제 fx. 근데 이게 뭐랑 같아야 된다? 2 더하기 로그 3의 4. 자,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 멘붕 오지 마시고 로그는 하나로 합쳐졌을 때가 가장 이제 우리가 비로소 풀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로그를 전개하면 보기에 좋아지는 거고 막 치환을 통해 어떤 사용을 하는 거고요. 미지수가 여러 개일 때는 로그 하나에 모아줘야만 어떠한 접근이 가능하여 최대한 용이해집니다. 여기도 이렇게 뭐 변형을 시켜서 이렇게 보면 k의 k-9가 36입니다. 그래서 이제 k는 12가 나오게 돼요. (15번) 자, 2n-5와 2n-9의 n제곱근. 이거 엄청 오랜만에 보는 문제죠, 여러분. 아마 수학 상인가요? 하인가요? 예, n제곱근. 저는 이 문제를 보자마자 이제 뭐 제가 보여드릴까? 보자마자 이렇게 보이시나? 바로 뭘 나눴어요. 뭘 나눴냐면요. 안 보이셔도 돼요. 얘가 양수인지, 얘가 음수인지, 그 다음에 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짝수인지, 홀수인지.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를 바로 시도했습니다. 이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얘가 만약 양수라면
전개가 쉽지만 음수가 됐을 때는 n이 짝수면 존재하지가 않아요. 0개입니다. 0개. 그리고 이제 얘가 음수일 때 얘가 홀수라면요. 한 개밖에 없어요.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짝수면 두 개가 존재하고요. 얘가 플러스일 때 얘가 홀수면 한 개가 존재한다고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 예시를 그래도 하나씩 들어드려야 되나? 뭐 얘가 3이고 예를 들어 3, 2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3이고 3이면 세제곱근 루트 3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고요. 마이너스 3이고 2라면 존재하지 않고 마이너스 3이고 3이라면 뭐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3도 됐고 뭐 같은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개만 존재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럼 이제 우린 먼저 얘가 얘의 부호를 판별해주기 위해서 얘를 풀어줘야 돼요. 이게 0보다 작다면 얘는 2분의 5와 2분의 9 사이가 되고 얘는 3, 4가 됩니다. 그래서 n이 3, 4일 때랑 n이 2, 5, 6, 7, 8 일때 따로 풀어줘야 돼요. n이 3이면 자 이거 홀수 일단 여기가 음수인 거고요. 여기가 양수인 거겠죠. 음수 중에서 홀수가 되니까 한 개고요. n이 4라면 빵개. 그 다음에 n이 2라면 짝수니까 2개, 1개, 2개, 1개, 2개. 그래서 여기가 이게 몇이죠? 8. 그래서 이게 9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 문제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가지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지만 이거는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는 적어도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n이 1일 때 이 등식을 증명합니다. 그럼 n에 1을 넣으면 좌변은 얘만 살아요. 왜냐면 여기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변에도 1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4분의 2에 2a2 더하기 1이 나오죠. 이거는 a2 플러스 빼기 1인데 왜 저렇게 썼니?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요. 근데 네, 뭐, 그 다음은 사실 관심 없죠, 여러분. 그냥 빈칸만 채우는 거에 관심 많으실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을 하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 가정을 바탕으로 얘를 이끌어냅니다. 이 두 개를 이용해서. 하나의 가정과 하나의 증명된 수식을 이용해서 그 다음 단계를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뭐 쭉 보다가 여기서 처음 나가 생기니까 여기를 좀 세심하게 봐보면 어떠한 변화가 생기냐면 얘로 갑자기 모든 게 묶이고 이 뒤에는 A가 없어요. A가 없습니다. 그 말은 여기에 모든 A가 다 들어가야겠죠. 어떻게든. 그러기 위해서 저는 뭐 얘를 묶었어요. 여기는 이게 묶이면 얘가 되겠죠. 잘 안 보이니까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보면 여기에는 A가 없다. 그 말은 여기에 모두 들어가야 된다. 저것도 지워야겠다. 여기에 A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얘는 보다시피 율로 이렇게 딱 잘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 얘랑 왠지 이렇게 묶어내면 남는 것은 2분의 m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다시 지우고 얘가 이렇게 같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제 사실 여기서 한번 막혔습니다. 아니 갑자기 뭐가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모의고사 풀 때 막히면 거의 망설임 없이 넘어가거든요. 왜냐하면은 다음에 다시 봤을 때 보이는 경우가 많고 모의고사는 초읽기 시험이기 때문에 한 문제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갔다가 다시 왔을 때는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였냐? 제가 이제 요즘 이제 노안이어가지고 이 차를 약간 못 봤는데 이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니 저거 뭐야? 갑자기 바뀌네?
그러면서 여기 개수도 바뀌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식을 이제 전개를 할 건데 an 플러스 1에 이제 n 플러스 1로 묶고 안에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드는 생각이 레이저 포인터 얘랑 얘가 정확히 말하면 얘겠죠. 아, 이게 여기서 이끌어져 나왔구나. 그리고 얘는 원래 있었던 거로 이렇게 나온 거고. 근데 그럼 얘가 얘로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 지금 다시 한번 표시를 이제 제대로 해보자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완전히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얘랑 같아야 돼요. 그래서 전 맨 처음에 다를 am 플러스 2 빼기 am 플러스 1이구나 라고 썼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봤더니 충격 이제 m밖에 없은 m에 대한 식이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문제를 다시 읽었죠. 그랬더니 an이 이거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웃한 두 항간의 차이가 이거라는 것을 아주 쉽게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n 플러스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다고요. 이게 나고요. 이게 가니까 계산해주면 되겠죠. 계산해야 되나? 뭐 2분의 1 더하기 2분의 5에 5분의 1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나오더라고 합니다. 자, 0과 2n 플러스 1승 사이에서 이 그래프 저는 이 문제도 한번 풀다가 잠깐 스킵을 했는데 제가 계산 실수를 한번 했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네. 매우 유감이네요. 이렇게 하고 S자를 이게 종이면 제가 그림 잘 그리는데 대충 그릴게요. 그럼 뭐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n승, 여기가 2n 플러스 1승 0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n분의 1은요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럼 항상 교점 2개 생겨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구할 수 있나? 못 구하죠. 왜냐면 얘랑 갖다씩 세워보면 사인 모시기가 2n분의 1 이거 못 풀어요. n이 1일 때 같은 특수 케이스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하다가 이거 대칭이니까 이걸 합으로 구해야지 하다가 제가 실수를 한번 해가지고 답이 안 나왔는데 그 다음번엔 바로 이제 풀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일단 이 대칭축은 얘랑 얘 사이의 절반 값이니까 2의 n-1승이죠. 그리고 이 값을 알파라 했을 때 이 값이 그러면 이제 2의 n-1승 빼기 알파가 돼요. 아니 2의 n승 마이너스 알파죠. 왜 이러니? 그래서 이 둘의 합이 항상 2의 n승이 나옵니다. 한 n에 대해서 n이 정해지면 그 합이 나와요. 이게 결국 이게 xn이죠. 그래서 결국 이것만 구해주면 되는 거였다. 제가 이제 아주 늙어가지고 조금 뻘짓을 해버렸었다. 그래서 이게 126이 나옵니다. 얘는 저도 수열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라서 조금은 당황을 했어요. 근데 다행히 한 번에 풀었는데 솔직히 제 풀이가 막 100점짜리 풀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는 최대한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해설강을 전달해드리는 거가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저는 시험 때 과연 어떻게 해결했을까를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제 풀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왜 빨간색으로 했냐? 보고 멘탈이 나갔어요. 멘탈이 나갔습니다. 뭐 어떻게까지 써서 봤냐면 이걸 쓴 다음에 제가 이제 과외하면서 문제를 다시 한번 적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될 리가 딱 봐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숫자 2021 뭐 항상 올해 연도 쓰는 건 국룰인데 뭐 그거와 상관없이 너무 숫자가 커. 근데 이게 일반항이 나오느냐? 개뿔 일반항은 이제 비슷한 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몇 개 그냥 구해봤어요. 처음 만들 때는 노가다를 해봐야죠. 그래서 N21
2, 3, 4, 사실 정확히 저는 8번째에서 패턴을 발견했기 때문에 미리 적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8개 다 해보고 패턴을 찾은 게 아니에요. 제가 신도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야, 이건 8개쯤 적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한 두세 개가 4개까지만 적어봤는데, 아, 이거 딱 봐도 한번 사이클이 생기겠다 싶어서 계속 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 1-1인 걸 우리가 알죠. 그러면, 일단 얘가 나와요. 더하면 0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b에는, 그러니까 화살표를 미리 표시를 두면,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검선을 할 때 이제 실제로 이 화살표를 그려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에 AN을 이용해서 그 다음 BN을 예측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채워보면 AN은 뭐 이제 여기 대입하면 BN 플러스 1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1 넣으면 몇이냐?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0하고 1 더하면 1 나오고요. 0을 넣어보면 2 나옵니다. 그럼 여기 3 나오고요. 여기 다시 1 나오고요. 여기 4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나오고, 여기 2 나오고, 뭐 나왔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나오고, 1 나오고, 마이너스 1 나오고, 0, 1 이렇게 나옵니다. 1, 2, 3, 4, 5, 6, 7, 0, 3, 4, 네. 뭐야, 나 한번 실수했었네. 뭐 어떻게 맞았지? 일단은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이클 이렇게 나오죠. 왜 사이클이냐? 얘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뭘 아냐면 지금 이 빨간 화살표를 보면 결국 얘 한 층이 그 다음 층을 구성해요. 그러니까 얘가 나온 이상 이 다음은 똑같이 갈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잠깐만요. (18번에) 맞게 시점했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2021까지 이제 이 7개의 사이클, 그러니까 정확히 6개 멘탈이 나왔어요. 멘탈이 나왔습니다. 뭐 어떻게까지 써서 봤냐면 이걸 쓴 다음에 제가 이제 과외하면서 문제를 다시 한번 적는 습관이 생겨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써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가 될 리가 딱 봐도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숫자 2021 뭐 항상 올해 연도 쓰는 건 국룰인데 뭐 그거와 상관없이 너무 숫자가 커. 근데 이게 일반항이 나오느냐? 개뿔 일반항은 이제 비슷한 것도 안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몇 개 그냥 구해봤어요. 처음 만들 때는 노가다를 해봐야죠. 그래서 N1, 2, 3, 4, 사실 정확히 저는 8번째에서 패턴을 발견했기 때문에 미리 적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8개 다 해보고 패턴을 찾은 게 아니에요. 제가 신도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야, 이건 8개쯤 적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한 두세 개가 4개까지만 적어봤는데, 아, 이거 딱 봐도 한번 사이클이 생기겠다 싶어서 계속 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일단, 1-1인 걸 우리가 알죠. 그러면, 일단 얘가 나와요. 더하면 0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b에는, 그러니까 화살표를 미리 표시를 두면,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제가 검선을 할 때 이제 실제로 이 화살표를 그려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다음에 AN을 이용해서 그 다음 BN을 예측하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채워보면 AN은 뭐 이제 여기 대입하면 BN 플러스 1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 1 넣으면 몇이냐?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0하고 1 더하면 1 나오고요. 0을 넣어보면 2 나옵니다. 그럼 여기 3 나오고요. 여기 다시 1 나오고요. 여기 4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나오고, 여기 2 나오고, 뭐 나왔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나오고, 1 나오고, 마이너스 1 나오고, 0, 1 이렇게 나옵니다. 1, 2, 3, 4, 5, 6, 7, 0, 3, 4, 네. 뭐야, 나 한번 실수했었네. 야, 뭐 어떻게 맞았지? 일단은 계속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이클 이렇게 나오죠. 왜 사이클이냐? 얘랑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뭘 아냐면 지금 이 빨간 화살표를 보면 결국 얘 한 층이 그 다음 층을 구성해요. 그러니까 얘가 나온 이상 이 다음은 똑같이 갈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잠깐만요. (18번에) 맞게 시점했네. 다시 지금 제가 방송이 끊겨가지고 다시 한번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아까 이제 6개의 단위로 사이클이 돌아가는 걸 했고 2021이라는 숫자를 6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336번의 사이클이 돌고 5번을 더 가야 된다. 그래서 5번째 칸을 보면 4랑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 4,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답이 나오겠죠. 와, 제가 이 문제 낚여서 이제 완전 어렵게 풀다가 저 이 문제 제가 스킵한 것도 까먹고 아직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다시 풀어보니까. 여기 길이가 10이고 그 다음에 뭘 하냐. 여기 문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문제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레이저. 이 10을 기준으로 반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럼 여기가 원의 중심이니까 이것도 반지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직각인 것도 사실 금방 알 수가 있죠. 얘는 중요하니까 표시를 해봅시다. 그 다음 여기 세타래요. 그 다음에 PA랑 PC가 같게 잡는데요. 그 말은 뭐냐? 이 길이랑 같아지게 얘를 연장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 점하고도 이렇게 해서 연장하겠다. 그럼 저는 이걸 보고 바로 이렇게 생긴 부채꼴을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네요. 역시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어. 그래서 이때 이 색칠된 넓이를 구해달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기가 세타인데 세타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4대 3이려면 이게 3대 4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이거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계산을 해보셔도 알 수 있고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를 이용해보면 예각일 때는 저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10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8이 되고 여기가 6이 돼요. 저 넓이를 어떻게 구하는지 저는 솔직히 저는 이제 이과다 보니까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 걸 다 했다 보니까 각변환 같은 것도 익숙하고 그래서 막 난리 다쳤어요. 여기도 세타다, 뭐 여기 2세타다, 그 다음에 뭐였지? 얘가 뭐 2분의 세타다, 뭐 이런 식으로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고2 수학2고 수학2도 아직 안 했고 2분의 세타에 다를 줄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풀어보니까 역시 레고처럼 풀어야 되더라고요. 지금부터 이 레이저 펜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 삼각형의 넓이는 이제 요 사각형의 넓이에서 얘를 빼주면 되고요. 얘를 구하는 건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이 사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넓이를 더하면 되죠. 각각을 구해볼게요. 삼각형 PAD의 넓이는 P랑 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8 곱하기 8 나누기 2 곱하기 sin 세타가 되고요. 삼각형 PDC의 넓이는 8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에 저거 몇이죠? sin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할만하죠. 그 다음에 얘의 넓이는 그냥 직각이등변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PA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8 곱하기 끝이죠. 사인 세타가 지금 5분의 3이니까 이게 10분의 5분의 1로 갈까요? 5분의 64, 32, 96 이거는 5분의 128 이게 32 그래서 128 더하기 96을 하면 몇이죠? 224 빼기 160에 나누기 5를 하면 64 나누기 5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제가 했던 방법은 너무너무 어려운 방법이었네요. 저는 이 문제 보면서 조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끊기는 거 없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20번인 이유는 그냥 좀 까탈스럽게 생겨서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이거 보셨겠죠? 이 직선이 있고 이 그래프가 있고 이 그래프가 있어요. 그래서 교점을 이렇게 네이밍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수직이다랑 그 다음에 이 길이 일단 이 길이부터 써야 됩니다. 이게 루트 10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아냐? 얘의 기울기를 알아요. 그럼 이게 3 증가했을 때 3대1 비율이어야 되는데 여기 루트 10이니까 실제로 여기가 3하고 1이 됩니다. 조금 실전적이지만 여기가 3하고 1이 돼요. 그와 동시에 여기도 루트 11했으니까 수직이랬죠? 여기도 3대1이 돼요. 그래서 얘가 맞는 걸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x2가 얘의 x좌표고 x1이 얘의 x좌표이기 때문에 둘의 차이는 3이 맞죠? 이게 답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x3 빼기 x1 얘가 x3잖아요. 그럼 이 둘의 차이는 사실 4 얘가 4예요. y1 빼기 y3 얘랑 얘의 높이의 차이 이거 2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이제 얘가 좀 까다로웠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냥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실제로 3대1이면서 얘 위에 있어야 되는 점이기 때문에 y1은요 로그 4의 a의 x1이 되고요. y2는요 로그 4의 a의 x2인데 여기서 x2가 기억을 이용해서 이걸 알 수 있고요. y2는 이제 1 더하면 되죠. y1에 1 그러면 로그 4의 ax1 더하기 1이 로그 4의 ax1 더하기 3이 되니까 로그 4의 4ax1은 로그 4의 ax1 더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3ax1이 3a가 되고 a가 1이 나와요. 아니지 x1이 1이 나오는 거죠. 죄송합니다. x1이 1이 나오면 사실 거의 끝났죠. y1은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이 돼요. 하나는 로그 4의 a 하나는 얘 위의 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b 곱하기 3분의 1 그러면 3 로그 4의 a가 b여야 되고 a의 세제곱이 4의 b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은 이 식이랑 다르죠.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는 친구들이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서 기억 니은 맞으면 디귿을 맞다고 찍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친구들 많이 틀리는 거 봤거든요. 그 이후에 과외할 때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기억 니은 맞다고 찍지 말고 디귿도 해보시고 최대한 해보시고 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뭐 다시 쉬운 문제. 이거 뭐 얘가 코사인 3분의 파이랑 같죠. 왜냐하면 이렇게 있을 때 3분의 5파이랑 3분의 파이가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이게 2분의 1이니까 이게 5가 나오죠. 그다음 뭐 얘는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프의 모습을 보이니까 여기서 최대,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이렇게 자르면 여기서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를 넣으면 81 더하기 1을 한 82가 최대값이 나와요. 이것도 뭐 이런 문제는 보통 이렇게 이제 K를 두고 풀어야 된다라는 거를 많이 경험적으로 습득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루트 A가 9의 K승, 3의 2K승이라 쓸게요. 3의 K승. 그래서 50의 로그 3의 K의 3의 2K는 50 곱하기 2K의 K의 로그 3의 3. 저도 이제 제가 어디까지 암산으로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지금 좀 뒤숭숭한데 일단은 뭐 쉬우니까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풀 수 있어요. 이거 전개를 해보면 이게 16이란 거죠. 근데 얘가 11했으니까 얘가 10이 되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0이 되고 그러면 시그마 AN BN이 23이 나옵니다. 얘만 남기고 넘기면 되죠. 그럼 얘를 구해야 되니까 저거는 시그마 6의 AN제곱 더하기 7 시그마 AN BN이 나오고요. 이게 10이고 이게 23이니까 60 더하기 161 하면 221이 나오게 됩니다. 쉽죠? 자, 이것도 이번 시험 범위에서 이제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출제가 되는 범위인데 자, 2차항의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얘가 상수항으로 수렴을 했죠. 그 말은 얘도 2차 방정식이어야 되고 최고차항 개수도 똑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뒤에는 뭐 어떤 텀이 있겠죠. 근데 얘를 바로 미지수를 두는 것보다 얘까지 관찰하고 두는 게 훨씬 좋습니다. 얘를 보시면 분모가 0이 되는데 얘가 4라는 0이 아닌 숫자로 수렴을 잘 했어요. 그 말은 얘도 x-1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얘가 2차식의 최고차항 개수가 2였으니까 여기에 2x 플러스 알파 이런 식을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약분을 했을 때 참고로 얘는요 얘랑 같은 거예요. 얘가 아니라 여기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분의 2 더하기 알파가 4가 나와야 되고 알파가 이제 마이너스 6이 나와야겠죠. 그 말은 fx 빼기 3이 x 빼기 1에 2x 빼기 6에 이게 나오는 거고 fx는 이제 뭐 굳이 전개하지 않아도 되죠. 이게 나옵니다. 그럼 4 넣으면 9가 나와요. 이 문제도 제가 한번 걸려 넘어진 문제인데 계산 실수를 좀 했어요. 계산 실수 왜 이렇게 많이 하나 몰라. 저는 가우스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합치셨습니다. 합칠 때 중요한 조건은 여기서 이거랑 이걸 체크하는 거죠. 저는 이건 체크했는데 이걸 체크를 안 해가지고 실수를 했는데 요거 참고로 얘는 둥근 괄호예요. 이게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가우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그를 풀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을 풀기 위해선 가우스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범위를 나눠줘야겠죠. x가 1보다 클 때랑 x가 작을 때. 그러니까 원래 등호고는 있어야 되지만 얘 때문에 사라진 거고요. 이때는 x 빼기 1에 x 플러스 2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거 풀어주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x가 3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얘랑 이 교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x가 될 수 있는 건 2 또는 3밖에 없겠죠. x가 1보다 작을 때는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 부호가 반대로 뒤집혀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이렇게 되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옵니다.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기 때문에 항상 성립을 해요.
그러니까 얘를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데 제약 조건이 있었죠. 여기서 이걸 아직 안 써줬다라는 거 기억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랑 이제 1 사이에 있는 x, 즉 마이너스 1과 0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더해주면 답이 4가 나옵니다. 너무 한 호흡에 지금 많은 걸 하고 있죠. 괜찮은가? 자, 28번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이 조건은 뭐 지금 AN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장 쓸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것까지 읽어봤더니 이게 등비수열이에요. 뭐 어쩌란 건가 싶지만 등비수열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두 인접한 항을 이 규칙에 맞게 이렇게 써줘야겠죠. 이게 n번째 항이라면 이게 n-1번째 항이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공비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등비수열이니까 이 공비를 R이라 하면 그럼 약분이 이렇게 되고 두 칸 떨어져서는 규칙이 이렇게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까지 알려줬어요. 근데 뭐 어쩌란 건가? 일단 저는 그래서 뭘 해봤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어요. S1은 A1이랑 같으니까 A1이 1이구나. 그럼 뭐 A3 뭐 A5 뭐 알 수 있겠네. 대략 R로 표현을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S10이 33. 근데 지금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짝수번째 항들은 뭐 식도 안 세워지네. 그때 이걸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어떻게? S9가 1이에요. 왜? 지금 홀수번째까지 하면 무조건 1이래잖아. 이거 빼면 뭐 나와요? A12? 32가 나오죠. 그 다음에 S11은 또 1이니까 이렇게 이용을 하면 A11은 마이너스 32가 나와요. 그래서 얘랑 얘를 보고 끝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A1, A3, A5 홀수번째 항을 좀 써보면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32인 건데 이 사이가 등비수열인 거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가 공비가 마이너스 2여야 되는구나. 그래야 이렇게 설명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얘가 1 곱하기 R에 몇 제곱이죠? 5제곱이어야 된다는 걸 풀어보면 R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또 A10을 알죠? 이게 32잖아요? 그럼 A8, H6, A4, A2도 모두 복원이 가능해요. 이 공비는 일정해야 되니까요. 왜냐하면 여기 N에는 홀수 짝수가 구별이 안 돼 있었죠. 그러니까 홀수 짝수 관계없이 성립해야 된다는 거고 이게 뭐 16, 마이너스 16, 8, 마이너스 4, 2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S18입니다. S18. 근데 S18을 언제 다 구해요? 홀수 짝수 나눠서 하기도 굉장히 귀찮은데 생각을 해보면 S17 더하기 A18이란 걸 알 수 있고 S17이 1이에요. A18은 A2 곱하기 R의 몇 제곱이죠? 8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에 8승하면 513이 잘 나오게 됩니다.